자,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 자, 첫 번째 보시면 유기농 원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항상 법을 시작할 때는 정의에 대해서 먼저 나오죠. 자, 유기농 원료란 무엇인가? 유기농 원료는 유기농 관련돼 있는 인증받았는 그러한 단체나 또는 외국 정부나 우리나라 정부 이러한 데서 인정했는 그러한 원료들을 우리는 유기농 원료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유기농 원료에서 가장 기본되는 게 먹는 식품에서도 오고, 농산물이나 수산물 이런 다양한 데서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농산물에 유기농 표시가 따로 있죠, 그죠? 그걸로 우리가 화장품 원료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기농 원료란 무엇인가에 대한 1번, 2번, 3번은 그냥 가볍게 한번 정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2번에서 나오고 있죠. 2번은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지만 아마 출제될 때가 이제는 됐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화장품에서 동물원료, 식물원료 이런 말을 하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여러분들이 객관식에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잘 틀릴 수가 있어요. 왜? 식물에서 보면 김이나 미역이 다 포함되고요. 버섯도 포함됩니다. 식물원료는. 그래서 여기 보면 해조류, 버섯, 균사체 다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김, 미역, 버섯, 균사체 다 포함을 해서 우리는 식물원료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동물원료라고 하면은 동물원료는 대부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물 오일이라고 하면 피하 지방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죠? 동물을 통째로 넣어가지고 삶거나 짰는 게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세포, 조직, 장기 이런 것들은 해당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 인한 동물로 인해서 생산되는 그러한 것들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이라든지 우유 단백질 이러한 것들도 다 우리는 동물성 원료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식물 원료와 동물 원료에 대해 쉽지만 여러분들이 객관식으로 나오면 잘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구분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네랄 원료, 지질학적 작용에 의해 자연적으로 생성된 물질을 가지고 이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화장품 원료를 말합니다. 그걸 바로 우리는 미네랄 원료라고 하고 있어요. 이 미네랄 원료는 화석 원료로부터 기원한 물질은 제외합니다. 중요하죠? 즉 쉽게 말하면 미네랄 원료는 그냥 광물이다. 돌이나 흙에서 나왔다. 그리고 화석연료, 즉 석탄이나 이런 거는 해당 안 된다.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있어 보이게 유식하게 지질학적 작용에 의해 이렇게 너무 있어 보이게 잘 적어놨네요. 자, 5번 유기농 유래 원료. 유기농 유래라는 말이 붙으면은요. 유기농 원료를 내가 어떻게 조금 가공을 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유기농 원료를 우리가 이 곳이라고 하면 우리가 화장품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유기농 원료를 화장품법에서 허용하는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공정에 따라서 가공을 했어요. 자, 가공을 했는 방식은 화학적, 생물학적 공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왜 물리학적은 안 되나요? 자, 물리학적으로 했는 거는 유래라는 말은 붙이지 않고요. 그냥 유기농 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리학적 공정은 그냥 유기농 원료. 물리학적을 뺀 화학적, 생물학적 공정은 유래라는 말이 붙어서 유기농 유래 원료라고 하고 있습니다. 밑에 식물도 똑같아요. 위에 거랑 그냥 식물 유래, 동물 유래 이런 말 쓰면은 우리가 똑같이 식물 원료, 동물 원료를 화학적, 생물학적 공정으로 가공한 원료를 말합니다. 여기서도 물리학적 공정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면 유래라는 말은 안 붙겠죠, 그죠? 식물 원료, 동물 원료 그냥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미네랄 유래 원료. 미네랄 원료를 가지고 화학적 공정 또는 생물학적 공정으로 가공한 원료를 우리는 미네랄 유래 원료라고 하고 있습니다. 천연 원료, 천연 유래 원료. 뭔 뜻인지 아시겠죠? 천연 원료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유기농 유래 원료, 식물 유래 원료, 동물성 유래 원료라고 표현했잖아요. 여기서 유래 원료, 즉 천연 유래 원료라는 뜻이고요. 유래라는 말이 빠지면 천연 원료에 해당되죠. 즉 2번과 3번은 2번, 3번, 4번은 천연 원료에 해당이 되는 거죠. 식물 원료, 동물 원료, 미네랄 원료 이런 것들은 천연 원료에 해당이 되고 유래라는 말이 다 붙으면 천연 유래 원료라고 합니다. 자, 제2장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자, 첫 번째 보시면 천연 원료, 천연 유래 원료, 물 이런 것들은 다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해당이 됩니다. 당연히 물을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자, 별표 3에 나오는 허용 기타 원료, 그리고 별표 4에 나오는 허용 합성 원료는 쓸 수 있다. 즉, 내가 여기 법에서 고시해놨는 원료는 합성이라 할지라도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뒤에 넘어가서 허용된 합성 원료를 꼭 외워라 이 뜻이죠. 자, 디귿. 합성 원료는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용할 수 없어요. 단 고시했는 합성 원료는 사용할 수가 있어요. 2번에서는 니은에서는 고시했는 원료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디귿은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 즉 합성 원료는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 사용할 수 없지만 허용했는 합성 원료만, 즉 고시되어 있는 합성 원료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고시 안 해도 되는데 괜히 고시해갖고 우리 시험 칠 때 많이 외우도록 만드네요. 자, 품질 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하나 자연에서 대처하기 곤란한 원료. 자연에서 대처한다는 거는 천연으로 대처한다는 뜻이에요. 자,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이니까 천연 원료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아주 곤란스러워요. 즉 천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천연에 존재하지 않는 건 뭐 있겠어요? 보존제. 보존제를 5% 이내에, 그러니까 대처가 불가능한 원료를 5%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쉴 데 없이 고시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허용 기타 원료, 허용 합성 원료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고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미염에 보시면은 석유화학 부분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2%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2%까지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2%까지 쓸 수 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뭔 말인지 못 알아먹겠는 사람 밑에다 적어 놓으세요. 2%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것은 2%까지 쓸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석유화학 부분을 포함하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석유화학 부분을 포함했다면 원토핵산 다이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유기농 화장품에는 사실 고시가 안 돼 있어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원토핵산 다이올을 추출할 때 보면은 석유화학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석유화학 부분을 없앤다고 없애지만 다 없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가 함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MSDS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얼만큼 함유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그 서류로 다 이렇게 파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석유화학 부분, 즉 뭐 어떠한 물질을 추출하거나 반응시킬 때 보면 우리가 석유화학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든 네모칸은 우리가 밑에서 이제부터 외워야 되는 부분을 총 정리해놨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은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에는 천연 유래나 유기농 유래, 뭐 물 이런 것밖에 못 쓰는데 뭐 합성 원료나 또는 뭐 기타 이상한 원료들 넣고 싶으면
고시되어 있는 것만 반드시 넣도록 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석유화학 부분이 함유되어 있는 원료는 2%까지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천연으로 대체가 안 되는 원료는 5%까지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5% 이내 쓸 수 있다는 거는 이 2%를 포함한 거예요. 만약에 석유화학 부분 2%가 들어가 있다면 나머지 여기는 3%밖에 안 되는 거죠. 합해서 5%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표 첫 번째 미네랄 유래 원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네랄 유래 원료. 자, 별표 1. 자, 지금 여기에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에 이 미네랄 유래 원료를 쓸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에 고시되어 있는 게.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미네랄이라고 하면 뭐라 그랬어요? 땅이나 흙이나 돌 뭐 이런 것들이라고 그랬죠. 그죠? 땅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보시면 구리가루, 규조토, 뭐 기타 등등 뭐 읽어보시고 싶은 사람들은 읽어보시고요. 쭉 내려가 보면 마이카라는 것도 나왔죠. 벤토나이트, 우리 위에서 나왔던 것들 다 나와요. 그리고 실버, 금, 은 이런 것도 다 땅에서 나오잖아요. 네, 실버, 시솔트, 알미늄. 그냥 한번 읽어보라는 뜻입니다. 그냥 땅에서 나는 땅 속에서 있던 거 맞네. 그냥 이렇게 말만 나오면 되겠습니다. 카올린, 뭐 징크 옥사이드, 아까 제가 땅에서 다 나왔다고 제가 얘기했던 거 다 나와있죠, 그죠? 쭉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뭐 텔크, 포타슘 카보네이트, 아까 우리 위에서 다 나왔던 것들이에요. 금, 여기서도 제가 억수로 죄송한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징크 설페이트부터 알미늄 실리게이트까지 죄송하지만 제 책에 없습니다. 요것도 정오표에 보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린트해서 좀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해요. 근데 어떻든 요 부분은 그냥 한번 쭉 읽고 땅에서 나왔는 것들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서 나온 것들, 흙이나 돌 이러한 것들, 미네랄 원료를 화장품에다가 우리가 그대로 넣기가 좀 불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미네랄 유래 원료라고 해서 화학적 공정 또는 생물학적 공정으로 한번 가공을 했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 안 외워주시는 분은 그냥 제목만 외우시면 돼요.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에는 미네랄 유래 원료를 넣을 수 있구나. 금, 은, 뭐 이런 거 들어간다고 했다. 그냥 이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염 물질이라고 했는데요. 자, 오염 물질이라고 하면 사용하면 안 되는 거를 지금 의미하는 거죠. 자, 아래의 물질에 오염된 원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중금속. 중금속에 오염된 물질 당연히 사용 못하죠. 그죠? 방향족 탄화수소, 농약, 다이옥신, 방사능, 유전자 변형. 요게 굉장히 중요하죠. 요게 시험 문제 나오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곰팡이 독소, 의약 잔류물, 질산염, 니트로사민, 요거 헷갈리죠. 자, 나머지는 보시면 뭐 당연히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유기농과 천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는 GMO로 만든 콩이나 뭐 이러한 오일들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질산염, 니트로사민 이것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이번에 나와요. 객관식으로. 자, 허용 기타 원료. 자, 다음의 원료는 천연 원료에서 석유화학 용제를 이용하여 추출합니다. 즉, 이 원료 자체는 지금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들은요, 다 석유화학을 사용을 해서 추출한다라고 지금 먼저 서두에 지금 나왔어요.
석유화학 용제의 사용 시 반드시 최종적으로 모두 해소를 해야 되고요. 방향조, 알콕실레이트와 할로겐화, 니트로젠 또는 황유래 용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용제를 다 제거를 해야 되지만 이러한 용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시면 자, 베타인, 카라기난. 우리가 베타인 같은 경우에는 양이온 베타인도 있고요. 우리가 그 보습제로 사용되는 베타인도 있습니다. 카라기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점도제로 많이 사용되죠. 레시틴 및 그 유도체, 레시틴은 우리가 유화제로 우리가 사용되고 있고요. 토코페롤, 토코트리에놀, 오리자놀, 안나토. 솔직히 이런 거 안나토 같은 거 시험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겠죠. 잘 틀리겠죠. 아마 저도 시험 문제 나오면 틀릴 것 같아요. 자,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라서 카로티노이드, 잔토필, 앱솔루트, 콘크리트, 레지노이드. 이거 아까 제가 그 아로마 에센쇼일 천연 향료, 식물성 향료 설명할 때 나왔었어요. 자, 천연 화장품에만 쓸 수가 있고 유기농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유기농 화장품에는 쓰면 안 되고요. 천연 화장품에만 우리가 로즈 앱솔루트 오일을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앱솔루트를 뽑을 때 사용하는 게 콘크리트나 레지노이드라는 용매제를 쓰는데 이게 따로 또 적어놨네요. 구질구질하게. 어떻든 앱솔루트 오일은 천연 화장품에는 쓸 수 있지만 유기농 화장품에는 쓸 수가 없어요. 즉 인증을 못 받는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라놀린이 뭡니까? 양털 피지에서 나왔는 성분이죠. 양털의 피지에서 뽑았는 거예요. 라놀린, 피토스테롤, 다양하게 많이 나오네요. 글라이코스핀, 고리피드.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가 석유화학 용제를 이용해서 뽑는 것들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천연과 유기농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잔탄검은 우리가 식품에도 사용되지만 화장품에도 사용되는 점도제에 해당되죠. 자, 알킬베타인 이런 것들은 다 천연과 유기농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지만 앱솔루트, 콘크리트, 레지노이드는 천연 화장품에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에는 합성 원료를 쓸 수가 없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합성 원료를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이유가 바로 보존제로 사용되기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보존제는 어떤 게 있는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만 되겠죠. 시험 문제에 굉장히 단골로 많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벤조익 애시드 및 그 염류라고 해서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그죠? 우리가 뒤로 가면 또 그 사용 한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사용 한도는 제가 친절하게 여기다가 다시 한번 더 적어줬어요. 여러분들 외우시라고. 자, 벤질 알코올, 살리실릭 애시드 및 그 염류, 소르빅 애시드 및 그 염류. 자, 이러한 것들은 다 우리가 보존제로 흔히 제일 많이 사용되는 그 보존제고요. 일반 화장품에서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하이드로 아세틱 애시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유기농 화장품의 보존제로 좀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 데나토늄 벤조에이트, 상급 부틸 알코올이 여러분들이 좀 많이 틀릴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변성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알코올에 이러한 성분들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알코올은 술로 판매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들은 화장품에서는 비싸서 쓸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변성 알코올을 많이 쓰는데요. 이러한 변성 알코올들이 술로 판매되지 않도록 쓴맛이 나는 변성제를 투입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소프로필 알코올도 우리가 천연과 유기농 화장품에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트라소듐 글루타메이트 디아세이트라는 금속이온 봉쇄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EDTA라는 금속이온 봉쇄제는 천연과 유기농 화장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은 고시되어 있는 원료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의 원료는 천연 원료나 천연 유래 원료만 사용할 수 있어요. 유기농 원료나 유기농 유래 원료와 네, 그거 외의 원료들은 무조건 고시된 원료만 쓸 수가 있습니다. 팁에 보시면 제가 벤조익 애시드의 염류로 소듐 벤조에이트라고 제가 친절하게 좀 많이 적어놨고요. 소르빅 애시드의 염류는 포타슘 소르베이트가 있다라고 제가 적어드렸는데요. 제가 이걸 왜 적어드렸냐면 이거 지난 시험 문제도 제가 나올 것 같아서 가르쳐드렸는데 지난 시험 문제 4회 때 한번 나왔었죠. 그죠? 그 벤조익 애시드보다는 사실 실제로는 화장품 회사에서 많이 쓰는 게 벤조익 애시드의 염료에 해당되는 소듐 벤조에이트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화장품 그 제조업체에 실제로 그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회사에서 쓰는 원료들을 많이 출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르빅 애시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소르빅 애시드 자체는 우리가 별로 화장품 회사에서 별로 안 써요. 그 염료인 포타슘 소르베이트를 우리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타슘 소르베이트라고 시험 문제 나오면 틀렸다 이렇게 적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닙니다. 반드시 외우셔야지만 돼요. 벤조익 애시드의 염료에 해당되는 게 바로 소듐 벤조에이트에 해당되고요. 일단 소듐 벤조에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벤조산 나트륨이나 안식향산 나트륨 안식향산 아니에요? 상이 아니고 산 아닌가? 안식향산 나트륨인데 이거 오타네요? 안식향산 나트륨은 우리가 식품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해당이 되죠. 자, 벤조산 나트륨, 안식향산 나트륨 이러한 용어로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어떻든 화장품에서는 우리가 소듐 벤조에이트라는 말을 제일 많이 써요. 표준어 명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듐 벤조에이트, 포타슘 소르베이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천연 유래와 석유화학 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원료.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천연 유래 원료가 석유화학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그랬죠. 그죠? 석유화학 부분은 전체 제품에서 2%를 초과할 수가 없어요. 즉 2%까지만 가능하다 그랬고요. 자, 석유화학 부분은 석유화학 유래 부분 몰 중량 전체 분자량 분의 석유화학 유래 부분 몰 중량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언젠가는 나오지 않겠나라고 제가 보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외우지 마세요. 이게 조금 애매모호해요. 계산하기가. 왜냐하면 저도 지금 이 부분이 항상 그 천연 유래 성분을 계산할 때 항상 헷갈려가지고 식약처에 전화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식약처 담당자도 몰라가지고 자꾸 뭐 다른 데 전화라고 자꾸 돌리시길래 시험 문제 안 내겠구나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안 해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이 원료들은 유기농 화장품에 사용은 가능하나 유기농 함량에는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왜? 즉, 요게 중요하겠죠? 요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기농 성분을 뽑아내기 위해서 석유화학 부분, 용매제를 석유화학 부분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석유화학 부분이 함유되어 있는 만약에 유기농 유래 성분이다. 이럴 때는 유기농 함량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러면은 반대로 유기농 함량으로 계산 안 하면 천연 유래 함량으로는 계산하느냐?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지금 여기서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연 유래 성분으로는 계산을 합니다. 유기농 성분으로 계산은 안 해도 우리가 10% 이상 사용돼야 된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10% 이상에 들어가는 성분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지만 우리가 천연 성분으로는 계산할 수가 있다. 자, 지금 여기에 나오는 요 표에 있는 것들이요. 추출할 때 우리가 석유화학 성분이 필요하고 그러한 것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디알킬 카보네이트. 카보네이트에 디알킬이라는 게 지금 붙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천연과 유기농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해당이 됩니다. 단 2%까지밖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2%는요. 예를 들어서 디알킬 카보네이트를 2% 쓸 수 있다 이 뜻이 아니라 이 카보네이트는 천연 유래에 해당이 되고 디알킬 부분이 우리가 석유화학 부분이 몇 프로인지를 따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따로 퍼센트가 나와야지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 그 정도 수준까지는 시험 문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든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나오는 성분들은 석유화학 제품 석유화학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2%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과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유기농으로는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식물성 폴리머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에 유기농이라는 말이 만약에 붙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유기농 식물성 폴리머가 뭐예요? 점도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 유기농 식물성 폴리머 하이드록시 프로필 트리모늄 클로라이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유기농이 붙어 있어도 유기농 함량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 제조 공정이라고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런 그 천연 화장품이나 유기농 화장품을 만들 때 그 사용되는 원료들은요. 우리가 아까 천연 원료, 천연 유래 원료 이런 말을 썼었잖아요. 그렇게 유래 원료라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또는 천연 원료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원료를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아까 물리적 공정을 쓰는 거는 그냥 천연 원료, 유기농 원료라고 쓴다라고 얘기했었고요. 화학적 공정이나 생물학 공정을 쓰는 경우는 유래라는 말을 붙인다고 했었죠. 그래서 허용되는 공정에서 보시면 물리적 공정 나왔고요. 그 다음에 화학적 공정, 생물학적 공정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화학적 공정과 생물학적 공정은 유래라는 말이 붙는다고 했고 제가 물리적 공정은 그냥 천연 원료, 유기농 원료 이런 말을 제가 쓴다라고 했었어요. 자, 물리적 공정에서 보시면은요. 흡수, 흡착, 탈색, 탈취 이러한 것들을 할 때 보면 활성탄, 숯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숯을 사용했는 물리적 공정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랑 헷갈리는 게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요. 금지되는 제조 공정에서 탈색, 탈취에 탈색, 탈취를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여러분들 너무 헷갈려 하실 것 같아 가지고 동물 유래라는 말을 원래 있는데 있었던가? 제가 적었던가 모르겠네. 헷갈리네요, 갑자기. 어떻든 이 금지되는 공정에서 탈색, 탈취는 그 동물성 오일 종류 같은 경우는 냄새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요. 이 동물성 오일은 우리가 색깔과 냄새를 빼기 위해서 그 공정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고 그 우리가 먹는 그런 식용유처럼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숯을 사용해서 탈색이나 탈취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동물 오일을 탈색, 탈취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금지되는 제조 공정이라는 것은 동물성 오일에만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 공정에서 탈색, 탈취는 활성탄만 사용했을 때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즉 동물성 오일은 활성탄, 즉 숯만 사용해 가지고는 탈색, 탈취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 그 외에도 분쇄, 가는 거죠, 그죠? 가루로 가는 거, 원심 분리, 상층액 분리, 건조, 탈고무, 탈유, 뭐 탈테르펜, 증류, 추출, 여가, 동결 건조, 혼합, 뭐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도 뭐 가공 많이 하는 방식이고요. 쭉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시면 뭐 UV로 살균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해당되고요. 진공, 로스팅이라는 단어도 나왔고요. 네, 이러한 것들이 다 물리적 공정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의 원료에 사용될 수 있다. 그러한 공정에 해당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러한 단어 나오면 여러분들이 틀릴 수 있으니까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화학적, 생물학적 공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정은 보시면 알킬화, 위에서 우리가 원료에서 알킬화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뭐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알킬화, 아마이드 형성, 해화, 탄화, 응축, 부가, 복합화, 에스텔화, 에스테르, 요즘은 에스테르 오일이 굉장히 유행이죠, 그죠? 에스테르화 시켰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텔화, 지금 에텔, 에스테르 다 같은 계열로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명공학기술, 자연 발효시켰는 것도 미생물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발효의 물질에 해당이 되죠. 자, 화학적, 생물학적 공정에 보면 수화, 수소를 첨부해서 반응시키는 그러한 공정들도 다 해당이 되고요. 중화시킨다. 중화가 뭔지 아까 제가 설명했었죠. 알카리제나 산성제를 넣어가지고 중화시키는 방법. 산화, 한원, 양적성 물질의 제조 공정, 비누화 공정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황화, 이온, 황화는 우리가 세제를 만들 때 우리가 좀 많이 쓰는 방식이고요. 이온 교환이나 오존 분해 이러한 것들도 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객관식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그냥 반복적으로 여러 번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공정과 사용할 수 없는 공정을 혼합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위에 거는 나는 도저히 죽었다 깨나도 못 외우겠어.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지금 여기에 나오는 요 부분만 정확하게 외우고 계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그냥 다 맞다.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지되는 공정에서 보면 동물 유래는 탈색 탈취가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방사선 조사는 당연히 안 되죠. 그죠? 방사능에 오픈되는데 설포나도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틸렌 옥사이드, 프로필렌 옥사이드, 그리고 또는 알켄 옥사이드를 사용했는 경우, 이러한 경우도 원료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수은화합물을 사용한 처리, 그리고 포름알데하이드를 사용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 문제 보통 나오면 지금 여러분들이 요게 지금 제일 많이 헷갈릴 수가 있죠. 나머지는 그냥 읽어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요 부분만 주의해서 여러 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우리가 천연 화장품이나 유기농 화장품의 원료에도 사용할 수 없고요. 우리가 화장품 만들 때도 사용할 수 없는 공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GMO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니트로스 아민유 종류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노 물질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이래서 100나노 물질에 해당되는 물질 배합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기,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아르곤 가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넣는 스프레이 종류 분사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외에 그 가스를 사용한 분사제도 사용이 불가능하고, 지금 5번에서 얘기했는 요것들만 분사제로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위에 있는 것들 못 외우면 무조건 다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객관식에서 시험 문제에 한번 출제도 됐었고요. 저는 다시 또 이번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에서 이 부분만 반복적으로 여러 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